이번 시간엔 심장의 흥분 수축 연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혈액을 내보냅니다. 심장근 세포의 수축은 다양한 이온 채널이 순차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활동전압에서 시작됩니다. 전기적 흥분인 활동전압에 의해 기계적 수축이 일어나는 전체 과정을 Excitation Contraction Coupling, EC 커플링 또는 흥분 수축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장의 흥분 수축 연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심근세포는 활동전압을 만들어내는 흥분성 세포입니다. 활동전압의 시작 부분, 즉 막전압의 빠른 탈분근께 관련되어 있는 이온 통로는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입니다. 하지만 이 소디움 채널은 금방 스스로 닫힙니다. 활동전압의 탈분국 시기는 길게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며 이 시기를 고원기, 플래투 페이즈라고 부릅니다. 고원기 동안 열려있는 전하부조성 칼슘 채널, 즉 L타입 칼슘 채널을 통하여 세포 밖에서 안으로 칼슘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칼슘 이온은 사이코플라즈믹 레티큘럼, 근장그물 또는 원형 세질망의 막에 있는 리아노딘 수용체, 즉 RYR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RYR은 근장그물의 칼슘 통로이기 때문에 이들이 열리면 근장그물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이 신속히 세포질 내로 방출이 됩니다. 이 현상을 칼슘 인듀스드 칼슘 릴리즈, CICR이라고 합니다. 활동전압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심장근 세포에서 증가하는 칼슘 농도의 큰 부분을 CICR이 담당합니다. 이렇게 증가한 세포 내 칼슘은 트로포닌 단백질과 결합하고 트로포닌의 위치가 변하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결합하여 수축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축 후 이완을 위해서는 증가되어 있던 칼슘이 다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세포질 내 칼슘은 근장그물막에 있는 칼슘 펌프인 썰카와 세포막에 있는 칼슘 펌프 그리고 세포막의 소디움 칼슘 익스체인저에 의해 제거됩니다. 심근세포의 흥분수축 연결 및 활동전압 기간의 비정상적인 변화나 칼슘 농도 조절 이상은 부정맥과 심부전의 병태생리 기전이라서 심장질병 이해에 중요합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인간과 동물 심실근 세포 연구를 통하여 정립한 수학적 모델, 즉 가상의 심근세포를 구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장의 EC 커플링 기전을 정리해보고 다양한 변수의 유기적인 변화와 상호관계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나눠드린 프로그램 폴더에 Integrated Human Ventricular Contraction Model.exe를 실행하세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듈을 미리 설치해야 합니다. 함께 배포한 실행 파일인 vcredist.x64.exe 혹은 vcredist.x86.exe 중 선택하여 설치하세요. x64는 64비트 운영체제용이며 x86은 32비트 운영체제용입니다. 일부 32비트 환경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가급적 64비트 환경에서 사용하세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 부분은 수축 시뮬레이션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실습 시간의 목표와 관계가 없으니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Calculate, Refresh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한번 구동해 보세요. 밑에 그래프 두 개는 결과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왼쪽 패널, 오른쪽 패널 각각 두 개의 Y축이 있고 Y축이 나타내는 값은 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왼쪽 Y축은 빨간색이고 오른쪽 Y축은 파란색인 것을 보실 수 있죠. 나타내는 그래프도 축 위에 표시되어 있는 색과 동일한 그래프가 두 개씩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왼쪽의 Y축에 세포질 내 칼슘 농도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왼쪽 패널의 빨간색 그래프는 세포질 내 칼슘 농도를 의미합니다. 디스플레이 옵션 부분을 조절하면 관찰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팩터를 조절하면 이온 통로의 크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절하는 스케일 팩터는 위에 디스플레이 옵션에 나타나 있는 이온 채널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L타입 칼슘 채널의 스케일 팩터를 2로 조절하고 Calculate Super Impose를 눌러보겠습니다. Calculate Refresh는 패널을 초기화하는 버튼이고 Calculate Super Impose는 원래 있던 결과값의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그래프를 중첩하여 그리는 버튼입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오른쪽 패널에 그래프가 Y축 범위를 넘어가므로 오토 스케일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파란색 그래프인 L타입 칼슘 채널이 2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의 Set X Range 부분을 조절하면 두 패널 모두의 시간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온 통로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면 이 부분을 조절해서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특정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패널 위에 드래그로 구역을 선택하여 확대해 보세요. 드래그한 박스에 부분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자세한 구동법은 실습을 진행하면서 살펴봅시다. 지금 L타입 칼슘 채널의 스케일 팩터를 조절했기 때문에 다음 실습을 위해서 Reset Constant and Calculate를 눌러 모든 수치를 초기화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온 통로의 활성 및 칼슘 농도 변화를 같이 관찰해 봅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활동 전압의 시작 부분은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 관여합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을 선택해 봅시다. 왼쪽 패널에 표시되는 검정색 그래프는 근절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근절의 길이가 줄어든 것은 수축을 의미합니다. 즉 휴식 상태의 근절 길이에서 근절 길이가 줄어든 것, 이 부분이 수축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패널에 파란색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게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입니다.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은 속도가 매우 빠른 이온 통로입니다. 속도가 빨라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마치 단순한 수직선으로 보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타임 스케일을 조절해 봅시다. Set X 레인지에서 100에서 105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자극에 의해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 활성화되고 그 직후에 오른쪽 패널의 검정색 그래프가 표시하고 있는 세포막 전압은 빠른 속도로 탈분극하게 됩니다. 즉 심실세포는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에 의해 탈분극되며 이는 자극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빠른 속도로 세포막이 탈분극되었지만 왼쪽 패널을 보면 이처럼 가장 초기 구간에는 칼슘 농도의 변화나 수축이 없습니다. 관찰이 끝나면 다음 실습을 위해 Calculate, Refresh를 눌러 계산을 초기화하세요. L타입 칼슘 채널을 통한 칼슘의 유입에 대해 살펴봅시다. 막전압이 탈분극된 뒤 심근세포의 세포질 칼슘 농도는 증가합니다. 심근세포에서 칼슘은 두 가지 주된 경로로 세포질로 유입되는데요. 그중 한 가지 경로는 세포질 밖으로부터 L타입 칼슘 채널을 통한 칼슘 유입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L타입 칼슘 채널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L타입 칼슘 채널을 선택해 보세요. 오른쪽 패널의 파란색 그래프가 L타입 칼슘 채널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타임 스케일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0에서 115로 조절한 뒤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L타입 칼슘 채널은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보다는 느린 속도로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패널과 비교해 보면 막전압은 급격히 변화하지만 세포질 내 칼슘 농도는 서서히 증가합니다. 여기 붉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ICAL은 L타입 칼슘 채널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ICAL이 증가하면 세포질 안의 칼슘 농도는 증가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X축 레인지를 100에서 130으로 맞춰놓고 L타입 칼슘 채널의 증가와 왼쪽 그래프에 붉은색 그래프인 세포질 내 칼슘 농도를
최대값의 관점에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커서를 ICAL 그래프의 피크에 가져다 대보세요. 그래프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두 개의 값이 뜨는데 이게 X값, Y값입니다. 그래서 피크에서 X값이 108 정도 나오네요. ICAL은 108ms 근처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면서 이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세포 내 칼슘 농도는 108ms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세포질 내 칼슘 농도 증가에서 L타입 칼슘 채널을 통한 외부 칼슘 유입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X축 값을 임의로 조절하면서 칼슘 커런트와 세포 내 칼슘 증가, 그리고 심근세포 수축의 시간적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관찰이 끝나면 다음 실습을 위해 Calculate, Refresh 버튼을 눌러 계산을 초기화하십시오. 앞에서 말한 것처럼 L타입 칼슘 채널을 통하여 들어온 칼슘 이온들은 근장그물막의 리아노딘 리셉터를 활성화시킵니다. 리아노딘 리셉터는 이름은 비록 리셉터이지만 근장그물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이 빠져나오는 이온 통로입니다. 리아노딘 수용체가 열리는 칼슘 인듀스드 칼슘 릴리즈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리아노딘 리셉터 오픈 프로버빌리티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타임 스케일을 100에서 170ms로 좀 더 넓게 조절해 봅시다. 리아노딘 리셉터는 125ms 근처에서 최대 활성값을 갖고 급격히 오픈 프로버빌리티가 떨어집니다. 왼쪽 창에 함께 보여지는 칼슘 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리아노딘 리셉터 활성화 바로 뒤이어 세포 내 칼슘 농도는 최대치로 수렴하게 됩니다. 즉 수축을 위한 세포 내 칼슘 농도의 증가는 일부 L타입 칼슘 채널 때문이지만 대부분은 SR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이 리아노딘 리셉터에 의해서 세포질 내부로 나오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패널을 주목하여 세포 내 칼슘 농도와 근절의 길이 관계를 살펴봅시다. 세포 내 칼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순간 수축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칼슘이 증가하면 수축이 일어난다고 하기에는 수축이 조금 늦네요. 다시 말해서 세포 내 칼슘의 증가와 근절의 수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 이는 트로포닌 단백질과 칼슘의 결합에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다음 실습 시간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찰이 끝나면 다음 실습을 위해 Calculate Refresh를 눌러 계산을 초기화하세요.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액틴 마이오신을 선택해 보세요. 우선 그래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패널의 검정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어태치드 AM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한 것을 표현합니다. 두 단백질이 결합하면 실제 물리적인 길이 단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관찰하였던 것처럼 실제 칼슘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두 단백질이 결합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피크 지점을 비교하면 대략 100ms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속도의 차이의 원인은 오른쪽 패널의 프리트로포닌과 TCA, 즉 트로포닌 칼슘 결합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타임 스케일을 100에서 300ms로 조절해 봅시다. 왼쪽 패널의 세포 내 칼슘 농도 증가의 피크, 즉 붉은색 그래프의 피크는 155ms 정도 되네요. 세포질 내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오른쪽 패널의 TCA가 증가하며 피크점은 200ms 정도 됩니다. 즉 칼슘 농도가 증가하고 칼슘과 트로포닌이 결합하기까지 50ms 정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네요. 즉 칼슘이 직접 수축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트로포닌을 매개하여 수축에 관여하기 때문에 농도 증가와 근수축 사이에 시간 간격이 발생하는 겁니다. 게다가 트로포닌 칼슘 결합체가 위치 변화를 유발하여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하기까지, 즉 파란색 TCA의 피크와 검정색 어태치드 AM의 피크 사이에 시간 차이가 또 50ms 정도 나네요. 정리하자면 세포질 내 칼슘 농도의 증가, 그리고 트로포닌 칼슘의 결합에 따른
액틴 마이오신 결합이 순차적으로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이 끝나면 다음 실습을 위해 Calculate Refresh 버튼을 눌러 계산을 초기화하세요. 이제 세포 내 칼슘 농도의 감소와 이완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장박동, 즉 수축 이완의 반복을 위해서 세포 내 칼슘을 다시 낮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칼슘 제거 과정에 중요한 것은 SR 멤브레인의 칼슘 펌프인 썰카와 세포막의 소디움 칼슘 익스체인저인 NCX입니다. 일련의 칼슘 제거 과정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썰카를 선택해 보세요. 썰카의 활성과 세포 내 칼슘 농도의 감소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NCX를 선택해서 관찰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의 최대치 그리고 NCX 커런트의 최대치가 일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썰카와 NCX 두 개의 이온 통로를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 NCX는 칼슘 한 개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세 개의 소디움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익스체인저인데 이 특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전하 한 개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일렉트로제닉한데요. 따라서 칼슘을 밖으로 내보냄에도 불구하고 전류의 방향이 음의 값을 갖습니다. NCX의 결과로 3개의 소디움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소디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능동수송체인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세포 밖으로 보내집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선택해서 그 현상을 관찰해 봅시다.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활동전압 기간 동안 꾸준히 작동을 하면서 세포 내 포타슘과 세포 외 소디움의 일정 농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물질의 확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확산해야 하는 거리가 증가하면 시간은 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따라서 확산은 짧은 거리에는 매우 효과적인 물질 이동 수단이지만 조금만 거리가 늘어나면 평형에 이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심근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확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세포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는 근장그물이라는 칼슘 저장고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수축에 필요한 칼슘을 모두 세포 밖에서 가져와야 되고 들어온 칼슘은 세포질 내로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질 칼슘 농도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느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심근세포는 근장그물의 리아노딘 리셉터와 세포막의 T튜블의 L타입 칼슘 채널이 서로 공간적으로 인접하여 트리아드 컴플렉스를 형성함으로써 확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들이 밀접하게 모인 세포질 영역, 즉 세포막 바로 아래 영역을 정셔널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온 붉은색 세포 내 칼슘 농도 변화 양상과 비교하여 정셔널 스페이스의 칼슘 농도 변화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정셔널 칼슘을 선택합니다. 정셔널 칼슘은 SR 주변의 트리아드 컴플렉스의 칼슘 농도를 의미합니다. 왼쪽 채널의 붉은색 세포 내 칼슘 농도의 변화 및 최대 농도값과 정셔널 칼슘의 변화값들을 비교해 봅시다. 좀 더 빠르게 칼슘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리아노딘 리셉터 오픈 프로버빌리티의 피크와 정셔널 칼슘도 비교해 보세요. 거의 일치하죠. 여기까지 살펴본 다음 다시 앞으로 돌아가 NCX를 통한 전류의 변화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NCX를 선택해 보세요. 매우 복잡한 전류 방향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양의 방향으로 한 개의 피크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두 개의 피크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피크가 왜 생기는지 고민해 보세요. 힌트를 드린다면 피동적 이온 교환기 단백인 NCX를 작동시키는 두 가지 드라이빙 포스를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양리학적 제재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지금까지 실습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디지탈리스는 심근세포의 수축력을 높여주는 강심제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약물입니다. 디지탈리스의 표적은 소디움 포타슘 펌프이며 이를 억제합니다.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억제하는 디지탈리스가 어떻게 심근세포의 수축력을 높여주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리셋 컨스탄트 앤드 칼큘레이트를 눌러 지금까지 조절했던 값을 모두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소디움 포타슘 펌프의 스케일 팩터를 0.5로 줄여보겠습니다. 디지탈리스의 효과는 심근세포가 여러 번 수축했을 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심근세포를 5번 수축해 보겠습니다. 런 프로토콜에 런 리피트를 5회로 조절해 보세요. 칼큘레이트 슈퍼임포스를 눌러 5번의 수축을 연속적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런이 끝난 뒤 오토 스케일을 눌러 Y축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의 스케일 팩터를 0.5로 줄인 것은 디지탈리스를 투약했을 때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관련 문헌의 도움을 받아 세포 내 칼슘과 수축력이 변화한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또한 이런 변화가 생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관찰이 끝나면 다음 실습을 위해 리셋 컨스탄트 앤드 칼큘레이트를 눌러 계산을 모두 초기화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어려운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고칼륨 혈증, 하이퍼칼레미아는 혈액 내 포타슘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우선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세포 내 포타슘이 세포 외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증, 혈액의 삼투압이 높을 경우, 강심제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신부전, 사구체 질환으로 인해 포타슘의 배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혈액 내 포타슘의 적정 범위는 3.5에서 5.5mmmol/L인데 고칼륨 혈증은 포타슘이 5.5 이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포타슘이 6.0mmmol/L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내과적 응급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다른 전해질에 비해 포타슘은 조절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고칼륨 혈증이 심장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왼쪽 패널 위에 익스트라셀룰라 아이언 컨센트레이션을 조절하면 세포 내 이온 농도를 변화시켜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포타슘의 농도는 현재 5.4인데요. 6, 8, 10, 11로 점차 높이면서 가상 심장세포를 자극해 보겠습니다. 이는 세포의 포타슘 농도를 높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즉 고칼륨 혈증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또 변화에 대해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을 선택한 다음에 관찰하는 게 좋겠네요. 포타슘 농도를 6으로 높이고 슈퍼 임포즈를 누르겠습니다. 다음 8. 활동전압이 점점 변하는 걸 관찰할 수 있죠. 10. 점점 활동전압이 변화하다가 12에 다다르면 비정상적인 활동전압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set X 레인지를 100에서 115로 설정하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소디움이 이너드 커런트의 크기를 살펴본다면 이런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실습을 통하여 심장의 흥분 수축 연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심장의 흥분 수축 연결은 여러 가지 구성 성분들이 서로 칼슘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개념입니다. 실습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구성 성분들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중간중간 생각해 볼 질문 몇 가지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